다음 사건입니다. 임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갖은 노력 끝에 얻은 아이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이보다 잔인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그보다 더 기막히고 더 섬뜩한 일이 따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산부인과를 갔었는데 초음파를 했는데 아기집이 있지만 태아랑 난황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뭐 심장박동도 들리지가 않아서 소파술을 예약해서 제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임신 증상도 있을 뿐더러 뭐 입덧도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이게 좀 뭔가 유산이 맞는가 다른 병원에 전화를 하니 30분 내로 오면은 검사를 좀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2~3시간도 안 지난 상황에서 초음파를 받아봤더니 아기도 있고 심장 소리도 듣고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제보자는 그러니까 유산이 돼서 자궁을 긁어내는 시술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했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태아가 멀쩡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일인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결혼 1년차 부부였고요. 네. 이게 난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너무나 간절했는데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다가 이게 이제 임신이 된 겁니다. 임신이 되고 이제 6주차가 돼가지고 이 산부인과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진료를 받았더니 이 아기 집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태아라든지 난황, 그다음에 이제 심박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산이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 죽은 태아가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자궁을 긁어내는 이제 소파술을 실시를 하자라고 네. 해가지고 그 예약까지도 하고 왔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와서 이제 집에 왔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제 뭐 이 임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입덧도 계속 하고요. 네. 그런 증상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른 병원에 초음파 진료를 이제 예약을 하고 갔더니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태아가 건강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드린 이 일이 불과 2시간 만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아이고. 아니, 아기는 그럼 멀쩡했다라는 거죠? 뭐 다친 데도 없이.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천만다행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뭐 아기는 전혀 이제 뭐 문제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제 아기가 간절했겠습니까? 간절했다 그렇죠. 보니까 이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 정말 이제 절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랬겠죠. 우리가 이제 원했던 네. 아기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2시간 만에 불과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받다 보니까 너무 당황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천만다행이다 또 이런 생각도 이제 동시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아, 아니 네. 그러면 다른 병원을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안 했다면 이 태아를 그냥 꼼짝없이 잃을 뻔했던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너무 아찔한데요. 네. 이 진단을 받은 게 목요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수술을 받으러 월요일 날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엔 금요일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그때 이 사실을 몰랐다라면 정말 그렇죠.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분이 전화를 다른 병원에 했을 때에도 마침 예약이 30분 정도 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진료를 못 받았다면 살아있는 태아를 죽은 태아인 줄 알고 소파술까지 진행하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네. 아찔하네요, 진짜. 네, 아찔합니다. 네. 아니, 임신 6주 차면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시기에 초음파 검사만으로 유산을 진단하고 또 수술 일정까지 잡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의학적인 소견을 구해봤는데 이 의사의 의견도 지금 태진 앵커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에 진단하신 분이 오진을 하셨네요. 3시간 만에 뭐 갑자기 없던 태아가 생기지는 않았을 거고 보통은 그런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 두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또 혹시 변화가 있나. 그래서 일주일 뒤에 봐도 그러면 뭐 유산을 진단을 하는 거고 보통 그렇게 바로 그렇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나요? 만약에 그 해상도가 나빠서 그렇게 봤으면 그 초음파는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오진하셨네요 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일반인들이 의료 상식이 뭐 있다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더 의사를 믿고 가서 이제 뭐 나의 건강, 태아의 그런 생명까지 맡기는 건데 이 병원이 규모가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의료진만 따져도 지금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큰 병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만 해도 20명 정도 상주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정말 이제 대규모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진료부터 시작해서 분만, 그다음에 산후조리, 응급실 시스템까지
꽤 규모가 있는 전문적인 병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부부 입장에서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그만 동네 병원도 아니니까 설마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임신을 준비를 하면서 뭐 착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술도 받기도 했고 이렇게 약도 복용을 하면서 겨우 얻었던 아기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나 이제 좀 충격이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대형 병원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의심에 의심을 더한 결과 결국은 이제 이 최악으로 가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없이 의심을 해서 겨우 아기를 살린 거네요. 이 변호사님, 자 이렇게 큰 병원이 이렇게 엄청난 오진을 한 건데 병원 측은 뭐라고 합니까? 사실 병원 측은 오진을 인정했다고는 합니다. 아, 인정했다고요? 네, 사실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바로 병원에는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병원을 보거나 가는 것조차도 조금 너무 끔찍하고 꺼림직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랬겠죠. 네, 그래서 국민신고를 통해서 보건소에 연락했고 보건소에서 병원에 물어보니 병원에서 잘못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오진 자체가 바로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나니 이런 많은 일을 당했는데 너무 분노했다고 합니다. 법 위반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보시면 전문의마다 진료 방법이 다르고 다음 내원 시에 다른 전문의가 다시 살펴보려고 했다라고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다음 진료 시에도 아기집이 보이지 않으면 소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 상황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경우에 산모는 뭐 어디 피해 호소조차 할 것도 없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뭐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뭐 국민신문고를 통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병원 측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이제 잘 끝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서 이제 책임을 인정을 하고 이제 합의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병원에서 임의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정말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의로 서로 이제 의사합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법적 쟁점까지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나서서 뭔가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자체가 사실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부인과 입장도 보고 왔는데 뭐 산부인과는 사실 오진을 인정하면서도 뭐 크게 실수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부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마음에 상처고 합니까? 이런 경우에 오진은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소송 같은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료사고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은 네. 의료, 행정소송이나 의료소송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거는 의료기관, 의사의 어떠한 특수한 영역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는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없고 정신적 손해가 있었지만 네. 실제로 태아가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로 하기도 사실상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네. 좀 자, 지금 만약에 만에 네. 하나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적인 피해 말고는 다른 피해는 이제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실제 좀 피해가 나도 사실 보상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는 걸 가장 추천하십니까? 네, 사실상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입증 책임이라든지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네.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의료 사건 관련해서는 조금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 분쟁 그 조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거 수집 같은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증거 수집을 할 때에는 병원 측에 저희가 이제 어떤 소견서나 진단서 모든 것을 먼저 소송에 가기 전에 확보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런 확보가 못하더라도 중재원을 통해서 그런 사실조회 같은 걸 통해서라든지 직접 제출해라라고 하면서 조정 이 재판에 직접 가져와서 좀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뭐 진단서, 뭐 사진 이런 걸 미리 병원에서 다 떼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쟁 신청을 하고 이런 순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통상은 다 본인이 제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하는데요. 중재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병원 측에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있고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사실조회 같은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병원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은 의료 지식이 굉장히 풍부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일반 변호사들이랑 소송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측을 대리하는 이제 변호사랑 이제 조금 입장이 다르긴 한데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자체가 이제 피해자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3의 의사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네. 들어갔을 때 의사 측 대리인이 있고 이제 우리 측 대리인 있다고 했을 때 중간에 제3의 의사한테 이 감정을 맡기게 됩니다. 그럼 제3의 의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아, 이게 의료 과실이 있다. 아니면 의료 과실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그 의견을 제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은 사실 조금 뭐 피해가 아직은 발생을 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다른 의료 과실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3의 의사를 통해서 이제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도출을 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 낳기 힘든 부부일수록 이런 사건이 엄청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제보자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더 그럼에도 마음이 이렇게 제보를 한 이유는 한 번도 확인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이 자기처럼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에서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